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3 내교융합 심포지엄 첫 번째 키노트 스피치를 맡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내교학과의 장래혁 학과장입니다. 이번 심포지엄 전체 슬로건이 휴먼 브레인 내적 역량 개발인데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도 인공지능 시대의 내적 역량의 개발 주제로 좀 준비를 아주 좀 압축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왜 내적 역량인가? 그리고 이 내적 역량이 내교육의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용어를 인공지능 내적 역량 요 용어 키워드를부터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컴피턴시라고 하는 역량에 지난 한 1세기 이상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역량은 무엇이고 어떻게 어떤 것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아주 전통적인 이 빙산 아이스버그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역량의 정의를 보면 뭐 어쨌든 기존의 어떤 원하는 상황에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특징들을 거기에 부합하게끔 뭔가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건데, 전통적으로는 이 빙산 모델에처럼 위쪽은 교육으로, 지식으로 학습하고 훈련이 가능하다. 근데 이 빙산의 아래쪽은 실제적인 교육이나 훈련으로 개발이 어렵다라는 게 보편적인 중론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명한 이 1993년에 나온 스펜서 앤 스펜서의 이 역량 모델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스킬과 날리지, 기술과 지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발이나 교육으로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기존의 심리학에서 제시했던 보통의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 자기상, 태도, 가치관, 또 어떤 내적 동기 이런 것들은 교육이나 학습으로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 저희가 20세기의 지덕체 교육 모델을 생각하면 우리가 했던 것도 사실 이 역량 모델로 비춰보면 빙산의 위쪽을 교육을 받아왔구나. 거기에 뛰어난 인재들이 사회적으로 리더로 주목받았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2002년에 그 미국 과학재단에서 지금처럼 이 첨단의 과학 기술이 이제 나아가는 시대로 가면 21세기가 훌쩍 넘어가면 인간의 수행력이라는 게 과학 기술의 이 첨단의 기술과 뭔가 융합되어 가면서 변화될 거라고 봤어요. 대표적인 과학 기술이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NT, 바이오, 생명과학, BT, 코그니티브, CT, 마지막에 인포메이션, IT. 그러니까 이 BT, IT, CT, NT라고 하는 4가지 기술이 컨버징 테크놀로지, 융합 기술의 방향으로 갈 거다. 근데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인간의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첨단의 과학 기술이 융합되어지는 것으로 갈 거라고 무려 거의 20년 전에 미국 과학재단 NSF에서 그렇게 제시를 이미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 지금 스마트폰 쓰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스마트폰이 10수년 전에 없었을 때와 지금 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반세기 전과 지금은 또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회 속에서 과연 빙산 위의 역량으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취업의 전선으로 가도 이런 AI가 직접 면접을 하는 AI 채용 시대가 열리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채용의 형태가 바뀌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펙에서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대한민국의 취업 전선의 채용 방식의 일대 전환이 바로 이 역량 중심 평가인데 왜 과거에는 안 됐고 지금은 이게 가능할까? 바로 역량에 대한 진단이 인간의 결국은 뇌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뇌과학을 기반으로 첨단의 AI 기술이 접목되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약 1시간 정도 네, 막 여러 가지 두뇌에 대한 테스트 게임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면접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굳이 대면 면접을 해야 될까? 스펙이 뭐 어떤 IQ나 어떤 학벌이나 학점이나 자격증의 유무가 그 사람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왜 굳이 그런 일반적인 채용 방식을 펼쳐야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남은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한 개인의 총체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 네, 이런 시대까지 왔죠. 네, 우리는 도대체 인공지능에 어디까지 넘길 것인가?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하고 공동으로 프랑스의 네텍스플로 연구소에서 인간의 아주 고유한 기제들이 많은데 상당 부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대가 직면하고 있다. 이 decision making, 인간의 의사결정조차도 저도 가끔 이렇게 홈쇼핑 같은 거 보면요. 10년 전보다 지금 한 5분, 10분 보고 있으면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합니다. 네, 지금의 개개인의 의식 상태는 과연 10년 전에 비해서 이 독립적 개체의식이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지금 우리 미래 세대들은 그런 의식이 과연 종속성이 높을까? 독립성이 높을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건지 나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정보가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지 그것도 불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아주 전환점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많은 석학들과 저명한 학자들이 많이 경고를 했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단어를 만들었던 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미 5년 전에 우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20세기 자동화와 지금의 자동화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정서지능, 문제 해결력, 인간만이 어떤 갖고 있는 이런 기제들을 뭔가를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을 어떻게 발굴하고 교육에 투입하지 않는 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이런 경고 아닌 경고를 했고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은 영어 강사 출신이죠. 교육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요. 과거 200년 동안 유효했던 교육의 방식이 바뀌었다. 왜 200년이겠습니까? 네, 산업혁명이 하고 나서 오늘날 이 퍼블릭 스쿨 시스템, 공교육이라는 하나의 건물에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커리큘럼을 하나의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이 방식이 네,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계와는 다른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제시는 해요. 문제는 하우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그럼 고유의 능력을 끌어올리느냐. 앞서 봤던 이 빙산 모델에 보면 빙산의 위가 아니라 이제는 빙산의 아래쪽에 대한 저는 이것을 내교육의 관점에서는 외적 역량이 아니라 내적 역량의 회복과 개발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최근에 대학들이 이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발빠르게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이 미네르바 스쿨, 오늘날 미래대학의 상징이라고도 불리죠. 딱 10년이 됐는데요. 50%는 온라인 스쿨입니다. 그리고 인재의 핵심 선발 기준은 네,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거고 이게 자기 주도성이죠. 그리고 역량에 대한 개발도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까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어떻게에 대한 이 환경 변화에 여기서는 프로젝트 기반 교수 학습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 기반이라는 걸 왜 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적 역량을 끌어올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OECD에서 권고한 건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인간의 고유의 역량을 끌어올린다고는 이미 한 20여 년 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방법론을 알아서 찾고 수행을 통한 평가 방식이 인간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OECD 국가들에게 권고를 이미 20여 년 전에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칠판에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조를 짜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바뀌어 있죠.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는데 이제는 다급성을 갖는 거죠. 사람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은 발달합니다. 인간은 유전에 종속되지 않고 유전자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 기제의 스위치의 온오프와 범위가 달라지면서 뇌가 사실 바뀌어 가는데 지금은 사람과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과 상호작용을 하는 인류의 첫 세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외적 역량으로 더 치우치는 거 아닌가? 결국은 더 위급한 내적 역량은 더 악화일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 뭐 요즘에 스몬비족이라고 하죠. 스마트폰과 좀비의 결합. 스몬비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팝콘 브레인이다. 지금 현대인의 뇌는 막 이렇게 팝콘이 튀기듯이 이렇게 단기적인 자극적인 정보에는 리스판스 반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게는 아주 느리거나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회. 이것을 뭐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정보의 종속성은 커지고 인간의 고유 역량은 다운되는 사회. 네. 그래서 20세기는 외적 역량의 시대였습니다. 시대 트렌드를 종합 정리를 해보면 하지만 21세기는 분명하게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종합하면 이제는 내적 역량에 주목해서 내적 역량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종속, 조금 심하면 정보의 노예라고도 저는 얘기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정보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자, 이제 방향은 나왔죠. 내적 역량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내적 역량을 회복하고 개발하는 미래 교육으로 바뀌어야겠다는 거죠. 여기에 열쇠는 나왔습니다. 네,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마음 따로, 몸 따로의 시대가 아닙니다. 네, 서구는 지덕체, 지력 중심 사회로 해서 마음을 굉장히 주력했던 시대였습니다. 몸은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심신이원론의 근대 철학으로 시작된 서구 교육은 지덕체 교육 모델까지 왔던 거고요. 거꾸로 우리 동양은 지덕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라의 화랑 같은 거 떠올려 보면 체덕지,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심신, 쌍수,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한다. 이런 원리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이제는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과학이 제시했던 귀결점이죠. 자, 이제 내적 역량은 뇌에서 해답을 찾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조금 느렸지만 우리나라 뇌연구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뇌연구 촉진법을 98년부터 1차, 2차, 3차 10년 주기로 해왔고요. 2018년부터 2027년까지가 제3차 뇌연구 촉진법의 그 시간인데 여기에 공식 슬로건을 보시면 뇌 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 시대로의 진입이에요. 이제는 뇌가 의학이나 과학적 이런 연구 대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기관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그래서 뇌 활용의 시대에 진입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갖고 있는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할까의 이제 문제로 귀결됐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뇌 분석 서비스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이의 뇌를 MRI로 찍어서 아이에 대한 뇌 분석 보고서를 200페이지짜리로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뇌 분석 시장도 출현할 만큼 뇌는 아주 급속도로 생활 속으로 뛰어들고 있죠. 뇌는 의사와 과학자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왔던 것부터 틀을 깨트려야 된다. 자, 이제 귀결점은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오랜 인류의 과학과 학문의 발달은 상당 부분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구나. 성인기 발달 과정에서는 성인이 되고 나면
채덕지를 아주 조화롭게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발달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신체에 대한 관리, 능력, 이 움직임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몸과 마음의 커뮤니케이션, 정서에 대한 그 진단, 조절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한 조절력을 높이는 채덕지의 방향이 인간 두뇌 발달 원리를 가장 잘 반영한 체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있는 뇌교육학과에서도 기본 이 인간 두뇌 발달 원리를 기초로 뇌교육의 모든 그 프로그램과 체계들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하고 싶기 때문에 뇌과학의 가장 위대한 성과라고 하는 이 신경 가소성 훈련하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도 하고 역량을 높이는 거죠. 이제 이 역량을 높이는데 이 뇌 가소성의 원리가 외적 역량의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의 내적 역량의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체계를 제시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 심포지엄에 공동으로 하는 주체인 BR 내교육이 이런 어쩌면 대한민국 입시교육 사회에서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을 25년인가요? 이렇게 끌어온 교육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공동 주체로 같이 모셨던 이유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뇌과학계의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도 인간의 고등의식이라고 하는 이 필링, 느낌, 정서라는 기제는 마음의 영역이라기보다 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봤어요. 우리가 현대인의 어떤 감각을 회복한다, 어떤 느낌을 갖는다, 영감과 통찰을 갖는다, 이런 것들도 뜬금없이 오는 천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데카르트의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의 기전, 항상성의 기제를 회복하고 좀 더 감각적인 훈련을 끌어내고 거기에 기본 지식과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고등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것은 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 첨단 기업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 남과 다른 사고, 통찰, 영감 이런 걸 끌어올리는 게 서구식 교육 방법이 아니더라. 위즈덤 2.0, 실리콘밸리의 전역을 없애버렸다는 이 위즈덤 2.0의 핵심 키워드도 아이러니하게도 동양의 메디테이션에 주목합니다. 의식의 확장, 정서지능의 회복, 뭔가 리더십의 증진 이런 것들은 기존의 지식 기반 학습으로는 끌어내기 어려운 내적 역량이기 때문이죠. 내적 역량 개발에서는 아시아가 훨씬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의 대표적인 직원개발 프로그램, 이 내면 검색의 핵심도 다중지능과 정서지능 그리고 명상을 화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요가의 나라 인도의 거꾸로 이런 한국식 명상, K-명상을 대학의 교과로 수출을 하고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이 교과의 제목을 보시면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 역량 강화입니다. 즉 명상이 인간의 내적 역량을 끌어올리고 강화시키는 것으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교과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도 내적 역량 개발의 과목이지 명상 과목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은 모든 교육과 제도는 서구를 따라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하지만 이런 21세기 뇌 시대에 뇌과학은 따라가지만 뇌활용 시대에서는 뇌교육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최초로 몸, 마음의 훈련, 즉 두뇌 훈련이죠. 이 두뇌 훈련에 국가 공인 자격 제도를 처음 만든 나라도 코리아다. 그만큼의 강점과 선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내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체계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공인 자격 제도로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뇌교육은 이런 제도와 원리 체계를 기반으로
보스라고 하는 내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인간의 내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융합 학문이자 휴먼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뇌교육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21세기 뇌 시대에 마음을 탐구하는 건 뇌과학입니다. 건강의 핵심은 심장에서 뇌로 옮겨왔죠. 기술을 개발하는 건 뇌공학이죠. 이제는 이런 용어들, 내적 역량을 개발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는 것이 한국발 뇌교육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